7월과 함께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히 예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부산의 무더위 쉼터는 상당수 문을 닫습니다. 실내 무더위 쉼터를 폐쇄한 대신에 야외 쉼터를 지정했는데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무더위 쉼터. 이곳도 상황은 같습니다. 언제 문을 열지 기약도 없습니다. 갈 곳 잃은 노인들은 가까운 공원 등을 찾지만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저 복지관도 다 문 닫아놨어요. 올해가 예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하는데 좀 걱정이 좀 되세요? 아무래도 시원한 데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지요. 부산의 무더위 쉼터는 1,200여 곳.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로당과 복지관 등이 문을 닫아 올여름엔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370여 곳만 운영됩니다. 무더위 쉼터 4곳 중 3곳이 문을 닫은 데다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용 가능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최대 이용 인원은 18,7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폭염 취약계층이 26만여 명인 걸 고려하면 90% 이상이 무방비인 겁니다. 부산시는 대안으로 야외 무더위 쉼터 200곳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마을 정자, 소규모 공원, 교량 하부 등의 야외 무더위 쉼터 200여 곳을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발굴을 계속할. 하지만 아무런 냉방 시설이 없는 야외 무더위 쉼터는 원래 있던 장소에 무더위 쉼터라는 이름만 붙인 행정적 조치일 뿐입니다.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올여름 부산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최고 1.5도 높고 폭염 일수는 최장 25일, 열대야 17일로 2년 전 못지않은 무더위가 전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폭염 또한 재난인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 주요 피서지의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격 개장을 하루 앞둔 해수욕장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오는 8월까지는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밀락 수변공원. 수변공원 주변을 따라 높이 1.2m의 흰색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출입구 5곳엔 철제 출입문도 설치됐습니다. 이미 2m 간격의 자리 표시도 청색 테이프로 해뒀습니다. 방문객들은 출입문이 설치된 이곳 출입로에서 먼저 체온을 측정한 뒤 QR코드로 인증받아야 수변공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만들어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확인도 되고 전체 인원 저희가 총 구역이 560개라서 총 한 구역당 4분 정도 하면 2,200명 정도만 제한을 해서 입장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모집한 인원을 질서 유지 등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가 결렬되면서 인력 모집에 필요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부산 시내 해수욕장들에 필요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7월 달에 지금 인력이 왔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으니까 그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갖고 그 홍보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그게 안 오니까 이제 여기저기 사람을 짜내니까.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만 해도 필요한 희망 일자리 인력은 200명가량. 오는 8월에나 인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각 지자체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역대급 폭염을 앞두고 낙동강이 녹조 등 유해 조류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올여름 초반부터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이른바 녹조라테 현상이 자주 관찰되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 관계 당국이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녹조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서 부산 시민을 위한 안전한 상수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균도 아빠로 알려진 이진섭 씨가 미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가정에 마스크 수천 장을 기부했다는 소식인데요. 사단법인 발달장애인과 세상 걷기는 최근 LA와 샌프란시스코 한인 발달장애 가정 360곳에 모두 9,800장의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대표인 이 씨는 코로나19로 미국 상황이 좋지 않다며 마스크 기부가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 동남권 관문공항을 서둘러 조성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사업자 선정 단계를 거친 뒤 오는 2023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도시철도 양산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양산시가 구간별로 다른 사업 기간을 조정해 완공 시점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양산선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4개 공구의 완공 시점이 최대 15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은 하늘이 다소 흐립니다. 낮에는 구름 사이로 간간히 햇살이 드러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구름이 많이 끼더라도 자외선은 여전히 강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부산에도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울산과 양산, 밀양 등 경남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졌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지만 부산과 울산, 그 밖에 경남 대부분 지역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공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27도, 양산 29도, 거제와 남해는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고 5m의 거센 물결이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올해 부산 지역 신설법인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신설법인의 80%는 규제 회피를 위한 부동산 임대 법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부산 지역에는 2,700여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긴 걸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기록 2,200여 개를 1년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신설 법인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건 부동산 관련 법인 신설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부산의 부동산 임대업 신설 법인은 800개로 지난해 400여 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세와 대출 등 규제 회피를 위한 법인 신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업과는 달리 부가가치라든가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5월까지 부산에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1000여 채로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신설 법인은 지난해보다 33.6%, 건설업 15%, 유통업도 2.4% 증가하는 등 대다수 업종에서 신설 법인이 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많은 정책들이 바뀌는데요. 추락사고가 늘고 있는 항만 위험구역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13세까지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을 김윤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장 바뀌는 건 여름 해수욕장 풍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관리 지침이 시행된 가운데 파라솔 등 개인 차양 시설은 반드시 2m 이상 띄워 설치해야 하고 타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테트라포드를 비롯해 항만 위험구역은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낚시꾼의 출입도 전면 통제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항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테트라포드에서는 낚시객만 통제 대상이었는데 그마저도 계도 정도에 그친 말뿐인 통제인데다 관광객은 아무 제재가 없어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정책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지만 인하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기존 12세에서 13세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153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이모저모 알아봅니다. 경제메모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은 특별여행 주간 지정, 국민관광상품권 제공 등 정부의 여가 소비 활성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종식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22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9.3%는 정부의 여가 소비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고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2.8%에 그쳤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특별여행 주간 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51.5%가 참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3분기 부산 제조업 경기 전망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주요 제조기업 25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IMF 외환 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던 지난 1998년 3분기 경기 전망 지수 48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1차 금속의 경기 전망 지수가 19에 그쳐 지역 제조업 가운데 가장 나쁜 예측치를 보였고 자동차 부품도 26에 머물러 업황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해수동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변가 일대 고급 주거시설, 오피스텔 분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는 고급형 주거형 오피스텔이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고 해운대 우동에도 최고급 리조트형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이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부산 부동산 시장도 지역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비치 주거 벨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개발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국내 최대 유흥 음식점업 단체 회장이 주류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국유흥음식점업중앙회 회장인 A씨는 지난해 한 주류업체 상품 불매운동을 펼쳤고 이 불매운동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해당 업체에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매운동을 빌미로 해당 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도박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인들과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감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닌 비번이었으며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 뒤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줄을 매지 않은 개 때문에 행인이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쯤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다 개 3마리를 목줄을 푼 뒤 이 중 한 마리가 행인 B씨를 향해 달려들면서 B씨가 놀라 넘어졌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0대 8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연장전까지 가며 NC와 접전을 펼친 가운데 7회 초 이대호가 석점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었고 11회 초 결승 트럼포를 다시 한번 터뜨리며 역전의 역전,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롯데가 지역 라이벌과의 시즌 첫 경기에 승리하면서 5위인 기아 타이거즈에 1.5게임 차로 다가섰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이 이달부터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6%가 일괄적으로 적립됐지만 앞으로는 월 누적 사용금액 10만 원까지는 10%가 적립되고 10만 원을 초과하고부터는 5%가 적립됩니다. 월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달 말을 기준으로 동백전의 가입자 수는 81만여 명이며 충전 금액은 7천여억 원, 결제 금액은 6,700여억 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전동차 내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선 320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전동차 2,388대에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 필터 구조로 10분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센서를 갖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풍속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1호선 전동차의 공기청정기를 가동한 결과 미세먼지는 평균 17.1%, 초미세먼지는 16.7%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 금사동과 해운대구 반여동에 걸친 대우 금사아파트 행정구역이 오늘부터 해운대구로 일원화됩니다. 금정구와 해운대구는 어제 대우 금사아파트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사무재산 인계 인수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상가와 2개 동은 금정구에 4개 동은 해운대구에 속해 택배 5배송 등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령인 해운대구와 금정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면서 일원화 절차를 밟았습니다.